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주택시장 큰 손은 아직도 베이비 부모. 캐나다 전국 투자 목적 구입자 대다수를 차지한다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베이비 부모 세대 지금 많이 은퇴를 많이 지금 하고 계시긴 하는데요.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그러니까 이때 사실상 보면은 뭐 한국으로 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난하게 뭐 6.25 전쟁도 겪고 힘들게 산 세대지만 캐나다 북미로 보면 그죠. 저기도 근데 인생이 뭐 쉽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저 때도 뭐 기름 파동 뭐 기름값 파동이죠. 1, 2, 3차가 1차, 2차, 3차가 있었고 또 지금 돌아보면 저 때가 완전히 전 세계가 고속 성장한 경제가 완전히 막 초고속 성장한 시기였었는데 당시에 살 때는 그죠 문화나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인간적인 대우를 해준 때도 아니고 뭐 정말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 굉장히 힘들게 살아온 세대지만 그러니까 돌아보고 나니까 굉장히 전 세계가 고속 성장한 시기고 펜션도 굉장히 빵빵하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이고 그 사이에 만약에 계속 자산을 샀던 분들이라면 굉장한 자산 가격이 폭등한 시기잖아요. 그 요때 태어나셔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대개 55세 이상이 주거용 부동산의 대부분의 투자자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역사를 계속 봐왔잖아요. 그죠? 제가 어디도 설명했지만 집을 사면 거의 무조건 오르는. 그러니까 언제 어디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어디든 사면은 막 무조건 특히나 토론토, 밴쿠버는 뭐 너무 명확했죠. 그냥 사면 오르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재산 증식의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젊은 층이 주택 시장에서 밀려나면서 집장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저건 아마 저 세대들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부모 세대한테 밀렸고 지금은 또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자식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양쪽으로 우리는 끼인 세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대별로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건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55세 이상의 주택 투자자들이 노바스코시아에서는 무려 66.9% 대단한데요. 뉴브론즈액이 66.1%, BC주도 58.5%, 온타리오주가 57.1%, 뭐 10% 가까이 차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주택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고 옛날에는 그 집을 이제 살던 집을 팔고 좀 뭐 다운사이즈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이제는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자기 집을 이사 가면서 살던 집은 뭐 다시 임대를 놓아서 또 엑스트라 수입을 만드는 연금 외에도 또 다른 수입을 만들고 부동산 자산에서 상승을 통한 자산 증식을 이루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게 주택 시장이 하락세가 있을 때는 큰 리스크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지만 근데 이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봐왔던 건 뭐 경제 위기 때나 팬데믹 때나 어쨌든 가격이 오르는 걸 계속 봐왔기 때문에 혹시 떨어지더라도 2, 3년만 홀딩하면 분명히 또 상승할 거다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저도 저 나이는 아닙니다만 보면은 저 나이로 점점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이를 먹을수록 젊은 사람 저는 이제 코인 투자 안 해봤지만 젊을 때 코인 투자 해보고 또 주식 투자도 해보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봤는데 그 중에 어찌 됐든 실력이 제일 떨어져도 저처럼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별로 없어도 실력이 제일 떨어져도 집을 사놓고 어쨌든 자기 시간을 갈아 넣어 보니까 굉장한 리턴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 효과로 인해서도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젊은 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근데 다 젊은 때도 있었고 나이 먹으면 또 그런 열심히 살면 또 이런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좀 누리는 시대가 오는 때도 있겠죠. 저는 이제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아직도 베이비모 세대가 부동산의 큰 손이다. 자, 캐나다가 G7 국가 중에 가계 부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높은 금리, 그 높은 집값이 원인이고 모기지 부채가 무려 75%나 차지를 하고 있다는데요. 근데 사실 가계 부채 중에 모기지 부채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모기지 부채는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요즘에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걸 굉장히 힘들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캐나다 전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모기지 이자 비용이 무려 28.5%나 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순수 모기지 내는 비용 자체가 거의 2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천불 가까이를 지금 작년에 비해서 더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쓸 돈이 없는 거죠. 정말 진짜 생각해서 매달 1,000불이 엑스트라로 저한테 넣어온다면 맨날 계산하는 게 이러면 저 치킨을 몇 마리 먹을 수 있는 한국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데 저도 치킨은 도대체 몇 마리 먹을 수 있어 막 그런 생각 하거든요. 1,000불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달 1,000불을 이자 비용으로 더 내고 있으니 정말 삶이 지금 굉장히 빡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캐나다 소비자들이 주택 매입 지수, 그러니까 홈 어포더빌리티가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죠.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 구매 지수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자가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택 구입 지수는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경기 침체나 다른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광범위한 일자리 손실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가계가 건전하진 않은 거죠. 지금 세이빙이 없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실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잡을 잃는다면 완전 대재앙 상황인 거예요. 당장 뭐 세이빙에 돈도 없고 지금 당장 또 론을 또 빌려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근데 아마 저 같은 사람도 많지 않을까. 이걸 이제 living by paycheck 뭐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체크 월급을 계속 받아서 살아간다. 저도 사실 그런 입장이긴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캐나다에 지금 많이 있을 수 있고 RBC 리포트가 참 정확하더라고 보면은 제가 2년 가까이 지금 여러 리포트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RBC 리포트들이 굉장히 정확하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실업률이 2024년도 초까지는 6.6%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경기 침체가 더 많은 캐나다인들의 대출 연체와 파산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지금 가계가 지금 건전한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봄을 맞이해서 경기가 살짝 이제 반등하고 부동산이 살짝 반등을 했고 부동산 가격이 거래량이나 좀 오르긴 했었는데 이게 전국적인 건 아니고요. 보니까 토론토 중심, 밴쿠버 중심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과연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경기 침체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도 영향을 받을지는 우리가 또 깊이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